일단은 이재명 행정부의 공약 자체가 코스피를 5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도 이제 한다면 해야지라고 하는 고집이 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수를 써서든 코스피를 5천을 보내려고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기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또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 PER이라는 지표가 있고 PBR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PER이라는 지표는 Price to Earning Ratio라고 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버는 돈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게 형성되어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회사가 1,000억 버는데 뭐 회사의 시가총액이 1조다. 그러면 PER은 10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PBR 같은 경우는 회사를 청산했을 때 자산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장부 자산 가치 대비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높으냐가 PBR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PBR이 1배라는 말은 회사를 만약에 그대로 정리해서 다 돈으로 바꾸면 주주들은 그 회사의 주식만큼의 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선진국,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이라 하기는 아직 애매한 선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선진국의 평균적인 PER 수치가 거의 한 15배 정도 돼요. 그리고 PBR 수치가 한 2배 정도는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작년까지 기준으로 코스피가 항상 2,000다리에서 10년째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00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PER이 8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PBR로는 0.8배입니다. 사실 선진국의 거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확실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장부가로서든 아니면 회사가 버는 돈 대비해서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왜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당을 안 했어요. 참 흥미로운 포인트이기도 한데 결국은 주주 환원율의 개념이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주 환원율이 뭐냐면 회사가 번 돈을 회사의 주인인 주주한테 얼마나 많이 돌려주느냐의 개념인 거죠. 주주 환원율은 보통은 이제 배당 성향에다가 그리고 이 자사주 소각, 매입 및 소각을 포함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 배당 성향 자체도 상대적으로 꽤나 낮은 편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자사주를 매입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포인트가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그거를 소각시키거든요. 자사주를 소각시키면 상대적으로 뭐 주식이 막 500주가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50주 가지고 있다고 쳐볼게요. 500개가 있는데 50주 가지고 있으면 10%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가 돈을 진짜 잘 벌어가지고 500주 중에 100주를 자기들이 사가지고 이거를 소각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있는 주식은 400주밖에 안 남는 거고 그 말인즉슨 내가 가지고 있는 50주의 가치는 훨씬 높아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회사는 돈을 똑같이 벌고 있는데 주식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니까 그만큼 저는 상대적으로 배당을 받지 않더라도 환원받은 것과 똑같은 개념이 되게 되는데 미국은 그 주주 환원율이 그러니까 배당과 자사주 소각 이런 거를 포함한 주주 환원율이 100%예요. 거의 100%일 정도로 번 돈을 거의 그대로 주주한테 돌려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을 안 해요. 매입을 해봤자 그거를 회사가 이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뭘 하냐? 직원들한테 월급 대신 상여금 대신 주식을 준다거나 주식 상여라거나 임원들한테 주식 상여를 한다거나 혹은 자사주를 갖다가 우리 사주로 이용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다시 풀기 위해서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주들 입장에서 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서 얘네가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구나 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 자체가 주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든 행위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추가적인 요소는 배당 자체도 적게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또 왜 이렇게 적게 하냐면 이게 또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배당을 많이 하면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이거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비쌉니다. 그리고 혹시나 상속해야 될 때 또 상속세가 비쌉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속세율이 살인적인 편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구간도 30억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서민들 입장에서야 30억이면 50% 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코스닥에 상장된 조그마한 주식회사도 시가총액이 100억을 그냥 넘습니다.
그 100억의 주식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상속하면 무조건 50%의 상속세율을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상속한다 그러면 사실상 기업을 뺏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사실상 그 다음 대주주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고, 뭐 물론 이제 상속을 하는 게 마냥 좋다, 뭐 자식들이 경영을 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기업의 오너라면 야, 만약에 나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심지어 더 놀라운 거는 주식을 상속하면 3개월 평균 가격에다가 주가를 20% 할증해서 상속세를 매깁니다. 그렇게 따지면 실질 상속세율은 60%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20% 할증한다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 그렇게 따지면 오너 입장에서 주가는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게 내가 급사했을 때든 아니면 내가 자식한테 물려줄 때든 최대한 싸게 주식을 넘겨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뭐 오너 일가가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배당을 최대한 적게 하시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하지 마셔가지고 주가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십시오 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저평가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저평가되어 있던 거를 이재명이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오너 일가한테 강제로라도 주가를 상승시키게 만드는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상법 개정의 요점 자체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래는 이 상법상 이사의 의무 범위가 회사에만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이사는 이사로서의 의무를 회사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의무를 지면 되었다였었는데, 이제는 그 상법의 범위에다가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의무 범위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도 확대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회사는 만약에 이사회가 주주한테 손해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이거 지금 범죄입니다, 배임입니다,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 거고,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만든 거고, 그런 면에서 오너가 이사회를 장악했더라도 주가를 마냥 낮게 유지하기 위한 결정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상법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사회를 뽑는 거에 있어서도 주주당 한 표라고는 하지만, 원래 이사 한 명당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너 일가라면, 한 과반 정도의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오너라면,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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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이라면, 내가 원하는 사람은 다 찬성하면,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다 반대하면 이사회를 장악하기가 너무나도 쉬웠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집중투표제라는 개념을 또 상법에 넣으면서, 이게 대통령 선거하는 것 마냥,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 마냥 찬성 반대가 아니라 누구 한 표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 말은 소액주주도 결탁을 잘 한다면 소액주주가 원하는 이사도 한 명쯤은 앉힐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강력한 상법 개정들을 만들므로 인해서 오너의 권한을 축소하고 있고, 그만큼 주가가 상승할 만한 동력을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안타까운 거는 이재명 행정부는 채찍만 가지고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오너 일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당근을 좀 받아야지 더 흔쾌히 주가를 상승시킬 여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같이 엮여있는 문제일 수 있겠지만, 지금 미국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투자하세요, 미국에 투자하세요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오너 일가들은 정말로 미국에다가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오너 일가들이 미국에 계속 공장을 짓게 만드는 이유 또한 이 상법 개정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좋긴 하겠지만, 그만큼 오너 일가가 경영에 있어서 이 회사를 우리나라 안에서 잘 굴려가지고 해외로부터 돈을 잘 벌게 만들 동력은 이 상법 개정만으로는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주주 자본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이 제조업이 망가진 이유랑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주주의 권한을 너무나도 지켜줬던 나머지 제조업은 투자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조업은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용들은 외주 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만들었던 거죠. 미국은 여태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조업은 점점 외주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법이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좋은 이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제조업 고용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연 좋은 일일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오너 일가한테 어느 정도 당근도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들고 있어요. 당근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 저는 상속세, 공제 금액을 높여주던가,
그러니까 이제 최고 세율이 매겨지는 그 금액 자체를 아주 높게 책정을 하던가 아니면 공제를 정말 많이 해주던가. 일단은 주식 할증법은 무조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20% 할증해서 상속세 매기는 거 그럼 무조건 폐지해야 되고, 그리고 상속세 최고 세율도 조금 낮춰줄 필요가, 뭐 물론 이걸 다 할 건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채찍은 지금 제 생각엔 충분한 것 같아요. 채찍은 정말 많이 들어갔고 이게 여태까지 코스피를 상승시켰던 동력이었고, 덧세 상법이 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채찍이 코스피를 더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조업을 망가뜨리면서 코스피를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조업을 살리면서 코스피를 함께 살려가려면 어느 정도 이 상속세 관련된 문제들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근이 함께 주어진다면 코스피는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으로는 내후년쯤에는 5천을 한 번은 보지 않을까, 내후년 안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